안녕하세요. 밴쿠버 신규 분양 퀸 서수지 부동산입니다. 오늘은 불인이 절대 지켜 강의 5번째 시간인데요. 이번 시간에는요. 드디어 이제 목표가 설정되고 어느 정도 준비가 되신 분들, 이제 주택을 구매할 수 있는 올해 안에 준비가 되신 분들을 위해서 가장 첫 번째 스텝인 이제 대출 어디서 어떻게 받나요?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, 대출 받는 거는요, 주택담보대출이라고 해서 내가 사는 집에 이 집을 담보로 해서 내가 대출을 받는 걸 얘기를 해요. 영어로는 mortgage라고 하고요. 그렇기 때문에 보통은 주택을 구매할 때 내 돈은 20%가 들어가고 은행이나 대출 기관에서 한 80% 정도를 돈을 빌려줍니다. 그리고 만약에 내가 그럼 이제 빚을 갚아 나가야 되잖아요. 그래서 그 빚을 갚아 나가는 시간이 보통 한 25년, 길면 한 30년 정도로 보고요. 그거를 이제 amortization period라고 해요. 그래서 그 기간 안에 빚을 갚아 나가는데요. 만약에 여러분께서 그 빚을 이제 갚아 나가지 않는다라고 하면 은행에서 우리가 돈을 빌려줬는데 네가 돈을 안 갚았지 해서 어느 정도 이게 막 시간이 6개월이 지나도 계속 안 갚고 그런다라고 하면 이 집을 이제 은행에서 가져간다. 그래서 담보로 해서 대출을 받는다라고 해서 주택담보대출 mortgage라고 합니다. 수지님, 저 모기지 대출 어디서 받으면 좋을까요? 라고 하시는 분들에게 두 가지 용어의 차이점을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. 모기지 스페셜리스트라는 게 있고요. 모기지 브로커라는 게 있어요. 그래서 여러분 보통 은행 가시잖아요. 주로 거래하는 은행, 뭐 BMO, RBC, TD, 뭐 CIBC, 뭐 이런 은행들이 있죠. 거기에 가셔가지고 저 주택담보대출 모기지를 좀 받고 싶은데요. 어떻게 하죠? 라고 하면 거기에서 저희 직원 중에서 모기지 대출을 담당하시는 분이 있어요. 그분을 연결해 드릴게요. 라고 할 거예요. 은행에 가시면 그 분이 모기지 스페셜리스트입니다. 그러니까 이분은 이 은행에 소속된 직원인데요. 그 직원이 모기지 파트를 담당하는 직원이에요. 그와 반대로 모기지 브로커라는 사람은요, 은행에 소속된 직원이 아니고 프리랜서입니다. 이 프리랜서는 어디에 은행에 속하는 직원이 아니기 때문에 다양한 은행이나 대출 기관의 그 다양한 모기지 상품들을 다 이제 연결을 시켜드릴 수 있는 사람이 모기지 브로커예요. 보통 한국 분들은 제가 주거래하는 은행이 여긴데요. 주거래 은행에 가서 대출을 받으면 오히려 뭐 이자율도 우대를 해주고 또 대출도 많이 해주고 할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데요. 사실 캐나다는 그렇지 않습니다. 왜냐하면 각각의 은행마다 모기지 상품이 있고 그 모기지 상품마다의 뭐 대출 기준이라던가 뭐 이율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달라요. 그래서 꼭 내가 주거래하는 은행이라고 해서 거기서 대출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자율 우대를 해주는 것도 절대 아닙니다.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리 고객분들한테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면요. 은행 BMO랑 RBC 은행에 직접 가셔가지고 한번 대출 신청을 해보시고요.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모기지 브로커분을 한 분을 연락을 해서 대출 신청을 해보시는 거를 선호를 해드려요. 왜냐하면 대부분 모기지 브로커 분들은 다양한 뭐 1금융권, 2금융권, 뭐 다양한 은행의 모기지 상품을 다 취급을 하긴 하지만 RBC나 BMO 같은 경우, BMO는 조금 바뀌고 있긴 하지만 이 RBC나 BMO의 은행 모기지 상품은 대출 모기지 브로커 분이 판매를 할 수가 없거든요. BMO는 지금 바뀌고 있긴 합니다만. 그래서 이 세 군데 채널에다가 다 신청을 해보고 여러분들이 뭐 많이 대출을 받는 게 중요하다 아니면 뭐 낮은 이율로 받는 게 중요하다 라고 하시는 그거에 따라서 본인한테 더 적합한 그런 상품을 선택을 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려요.
이렇게 다양한 채널을 좀 해놓으면 좋은 이유는 뭐냐면 막상 내가 주택 구매를 할 때 이 은행에서 일이 안 되는 경우도 발생을 하거든요. 아니면 생각보다 덜 대출이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. 그러면 그때 빨리 다른 두 번째 옵션, 그러니까 내가 플랜 B가 생기는 거죠.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는, 저희 고객분들한테는 한 세 군데다가 연락을 해서 좀 진행을 같이 해보시라 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것 같아요. 어쨌건 은행에 가시거나 뭐 모기지 브로커한테 연락을 하시거나 했을 때 다 이제 그러면 서류를 제출하셔야 되는데 서류를 준비하라 라고 말을 해요. 그래서 여러분 연락하기 전에 내가 어느 정도 미리 서류를 준비를 해 놓는 게 좋겠죠. 사실 여러분 세금 보고하는 것도 진짜 너무 귀찮고 이 서류 준비하는 게 사실 굉장히 귀찮거든요. 그래서 대출을 받으시려고 하신다면 이 서류 준비를 먼저 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제가 은행 직원한테 받아놓은 그 서류 리스트를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릴 건데 여기에다 더 추가로 나중에 뭣도 더 달라 뭣도 더 달라 이제 할 거긴 한데 우선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준비를 하셔야 되는 게 최근 2년 동안에 T4 세금 보고한 거 T4를 요구를 하고요. 그리고 최근 받은 페이스톱을 한 2개, 3개 정도 준비하셔야 되고요. 그리고 회사로부터 받은 Letter of Employment. 여기에는 꼭 내가 풀타임이고 퍼머넌트다. 그리고 프로베이션이 없고 그리고 뭐 시간당 얼마다. 그리고 몇 시간이 보장이 되어 있다. 이런 내용이 꼭 기재가 되어 있어야 돼요. 그리고 그 외에 내가 이제 다운 페이먼트 저축해 놓은 돈이 있는 그 은행의 스테이먼트 이런 거를 또 요구를 하고요. 그리고 그 외에 뭐 운전면허증 사진 앞뒷면, 뭐 어쨌건 포토 아이디 앞뒷면, 뭐 이런 것들. 그리고 그 외에 내가 더 가지고 있는 자산, 뭐 에셋, 집을 소유하고 있거나 아니면 뭘 소유하고 있거나 뭐 이런 것들. 이런 서류를 준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. 그래서 대출 준비하고 어쨌건 주택 구매할 때 이제 여러분 많은 서류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아예 랩탑에다가 컴퓨터에다가 한 폴더를 만드셔가지고 이렇게 서류를 착착착착착 잘 정리를 해 놓으시면 나중에 좀 더 효율적으로 이제 준비를 하고 일을 진행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미리 준비해 놓으시는 거를 꼭 추천드립니다. 자, 이렇게 해서 오늘은 불인이 절대 지켜 5번째 시간 아주 간단하게 대출 맛보기 얘기를 해봤는데요. 먼저 몰기지라 함은 주택 담보 대출로 은행에서 이 주택을 담보로 돈을 대출을 해주는 걸 의미하고 그 대출 금액을 보통 25년 혹은 30년이라는 이 amortization period 요 시간 안에 갚는다. 상환 기간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. 그리고 모기지 브로커와 모기지 스페셜리스트의 차이. 모기지 스페셜리스트는 한 은행에 소속된 그 대출 담당 직원으로서 이 은행에 있는 모기지 상품만 취급을 한다. 그리고 모기지 브로커 같은 경우에는 이 프리랜서로 일을 하는 사람이고 내 서류를 제출하면 나한테 가장 맞는 모기지 상품, 어떤 은행에 어떤 상품을 추천을 해준다. 이렇게 이게 구분을 할 수가 있겠고요. 내가 주 거래로 하는 은행이라고 해서 나한테 꼭 좋은 이자율이나 아니면 더 대출을 많이 해주지 않는다라는 점. 그렇기 때문에 내가 대출을 받으려면 이 RBC 은행, 그리고 BMO 은행, 그리고 모기지 브로커 이렇게 3개의 채널에다가 각각 연락을 해서 모기지를 진행을 하는 게 좋다라는 점.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기지를 받기 위해서 내가 준비할 서류로는 지난 2년 동안의 T4 그리고 최근에 받은 페이스톱 2개, 3개 그리고 Letter of Employment 재직 증명서 거기에 내가 풀타임에 퍼머넌트에 뭐 몇 시간 보장되고 그리고 시급이 얼마다 요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프로베이션이 끝났다 뭐 요런 내용의 그 Letter of Employment 거기에다가 마지막으로 내가 현금으로 이제 세이빙이 해놓은 돈이 있는 그 뱅크 스테이먼트 요거까지 거기에다 마지막 이제 포토 아이디 그거까지 좀 준비를 해놓으면 이제 대출을 받기 위한 기본적인 좀 세팅이 좀 준비가 되었다 라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.
그럼 다음 시간에는 조금 더 이어서 대출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. 다음에 만나요. 안녕.